오늘 강의해 주실 이윤상 사장님께서는 방송국에 계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또 강의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스마트하시고, 그러니까 뭔가 되게 일목요연하게 강의를 정리를 해서 해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어렵지 않고 들으면 전부 다 이해되는 그런 강의를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윤상 사장님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은 뉴스킨을 좀 다시 보는 그런 시간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하고, 또 굉장히 이윤상 사장님 뵈면 뭐라 그래야 되나, 좀 되게 개구지게 생기셨어요. 근데 강의하실 때는 또 되게 똑부러지게 잘 해주시고 저희들한테 고급 정보를 전해주시는 사장님이십니다. 다이아몬드 사장님이시고요. 아내가 먼저 뉴스킨 사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부부 사업자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계신, 그리고 또 젊은 리더 사장님들께서 이윤상 사장님 모실 때 되게 롤모델 같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오늘 이윤상 사장님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굉장히 도움되고 가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라면서 다이아몬드 이윤상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뉴스킨 사업가 이윤상입니다. 네, 되게 신세계에 온 것 같아요. 막 축하 공연도 있고, 방금 앉아 있으면서 도대체 여기가 어딘가 순간적으로 좀 착각할 정도로 너무 훌륭한 무대 잘 봤습니다. 네, 저는 오늘 그 주제는 미래는 예전의 미래가 아니다라는 말인데요. 예나 지금이나 어른들이 보면 그런 말들 하잖아요. 예전 같지 않다. 참 세상이 빨리 흐른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러한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뉴스킨의 어떤 가치, 어떠한 비전에 대해서 한번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저의 소개부터 할게요. 여기 처음 왔거든요. 너무 뉴페이스 분들도 많고 많이 떨리는 것 같아요. 좀 시동이 좀 걸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의 소개부터 할게요. 저는 이제 방송국에서 20년간 근무했고요. 저의 이제 주요 업무는 조명 감독과 영상 감독이었어요. 네. 한 20년 가까이 일을 했고, 이 사진은 약 20여 년 전에 제가 이제 가장 열심히 일했었던 20대의 사진이에요. 저 어디 있는지 찾으셨나요? 네. 네, 앞줄에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보통 학교라는 드라마를 찍고 보면 이제 끝나고 마지막 촬영일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거든요. 여기에 보면 약 19년 전에 유명한 사람도 있어요. 지금 풋풋한 조인성. 여기 뒤에는 이동욱이 있죠. 거의 이제 데뷔 무대 때. 저도 물론 풋풋하지만 예, 더 지금은 되게 막 노련하고 되게 성숙미를 갖고 있잖아요. 이때만 해도 학생 같았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방송국 일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사실 재미있잖아요. 다른 직장보다 재미도 있고 보람도 있었고 또 안정된 직장이다 보니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면 회사에 10년 정도 일하다 보면 일은 별로 힘들지 않잖아요. 사람 때문에 힘들거나 내가 쟤보다 승진이 늦거나 하면 되게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런 거 아닌 이상은 회사 생활 참 좋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건 이 생활을 얼마만큼 할 수 있을까, 유지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러한 해결책을 좀 역사 속에서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그게 한 방법이라 생각했었고, 근데 이제 방송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젊으신 분들은 믿지 않으시겠지만, 저도 젊지만, 네. 잠깐 좀 끌게요. 네. 예전에는 방송국이 두 개밖에 없었어요. 아세요? 네. KBS, MBC밖에 없었어요. 프로그램도 몇 개 없었어요. KBS는 전설의 고향. 네, 기억나시죠? 네. MBC는 수사반장. 그 프로를 할 때쯤이면 길거리에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기억나시죠? 네. 왜냐면 제방을 안 할 수도 있고 그걸 꼭 봐야 되기 때문에 온 가족이 다 모였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막 전설의 고향 볼 때 무서워서 이불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날 못 보면 그 다음날 대화가 되지 않는 거죠.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이 두 회사의 주 수입원은 TV 광고 수입이죠. 그러다가 이제 90년도 초에 SBS라는 서울 방송이 생겨요. 이 방송 3사를 공중파. 이 방송사들의 주된 수입은 TV 광고 수입이죠. 이렇게 방송 3사만 있을 때만 해도 방송사 직원들이 꽤 괜찮았어요. 대우도 좋았고 굉장히 좋았죠.
이때 방송사 직원은 슈퍼갑, 연예인들은 슈퍼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연예인들 어때요? 네, 슈퍼갑이죠. 네, 바뀌었어요. 이렇게 막 채널들이 막 생겼죠. 엄청 생겼죠. 다 담을 수도 없어요. 보통 100개 이상 되죠. 이렇게 채널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 모든 홈쇼핑 빼고 모든 방송사들의 주된 수입원은 TV 광고 수입이에요. 근데 TV 광고 시장은 더 커지지 않았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나눠먹기 맞아요. 그러니까 밥그릇은 이만큼인데 숟가락이 많아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고용의 변화가 생겨요. 정규직을 더 이상 뽑지 않고 아웃소싱 시키거나 비정규직화를 많이 하게 돼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좀 앞으로 더 좋아지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뭐가 있어요? 유튜브와 넷플릭스. 전 세계 미디어 시장을 다 잡고 있죠. 유튜브는 아예 그냥 엄청난 광고판이에요. 광고 시장을 다 흡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 어렵다. 뭔가 넥스트를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회사 생활 하면서 많이 즐기기도 했지만 꼭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도서관에 갔어요. 도서관에 가서 책도 많이 보고 자격증 공부도 하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를 많이 해보는데 쉽게 그거를 뭐 사업화하기도 어렵고 그 아이템에 대한 확실성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아이템은 이거였어요. 뭐였냐면 제가 이제 자격증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피부관리사 자격증이었어요. 이제 이게 국가고시로 바뀌고 나서 10년 전에 2회 때 제가 땄습니다. 왜냐하면 뷰티 사업은 된다. 왜냐하면 제가 홈쇼핑에 있을 때 보니까 쇼호스트 남편들은 대부분 성형외과 의사, 피부과 의사인 거예요. 이게 끝도 없이 뭘 쓰는 거예요. 물론 그쪽에도 쓰게 되지만 어차피 관리는 또 관리를 또 받아야 되잖아요. 화장품을 쓰든 이쪽 시장이 가장 크겠다. 그래서 저는 이쪽 시장에 대해서 계속 좀 생각을 갖고 있었고 무언가를 해야겠다. 그래서 일단 자격증부터 따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30대 중반이 되고 나 보니까 이제 너무 늦으면 결혼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제가 34살 되는 해에 일단 올해의 목표는 결혼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 이제 회사 선배 중에 원래 뭐든지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 전문가인 선배한테 물어봤어요. 그 선배는 그 어려운 결혼을 2번이나 했어요. 네. 지금 되게 연예인이랑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선배한테 선배님 나 형 나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소개팅은 답이 아닌 것 같아. 라고 했더니 그 선배가 하는 얘기가 그냥 피 다는 대로 가서 대시하래요. 원래 미인은 용기 있는 자가 얻는다고. 너무 뻔한 이야기지만 저는 그게 더 확률이 높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마포에 있는 자주 가는 맥주집이 있어요. 거기서 제 이제 미래 와이프를 보고 그냥 6개월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저의 결혼은 콜드입니다. 네, 이렇게 네, 콜드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하고서 제 와이프는 그 당시에 이제 호주에서 사업을 하다가 그리고 나서 한국에서 영어 강사 일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고액과외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뭐 웬만큼 월급 벌고 와이프랑 같이 정말 뭐 넉넉하지는 않더라도 뭐 부족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먹을 거 먹고 살 거 사고 편하게 즐겼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 와이프가 임신을 하고 나서 좀 변화가 생겼어요. 제 와이프가 입덧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심하다 보니까 서 있기도 힘들 정도? 그 정도 입덧이어서 당연히 일은 하지 못하죠.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맞벌이에서 외벌이로 바뀌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전에보다 당연히 소득이 줄었으니까 당연히 지출을 줄여야겠죠. 전보다 훨씬 더 지출을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매달 50만 원씩 부족한 거예요. 저는 이때 야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데 어려워? 참 이게 희한하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산 것도 아닌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와이프는 저한테 매달 50만 원이 부족한데 어떡하냐고 얘기했을 때 저는 대출 잘 되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내년에는 연봉 오르겠지 라는 생각으로 계속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와이프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는 누스킨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는 했어요. 야 어차피 얼마 못 벌 거면 출퇴근하는데 뭐 화장품 사고 옷 사입고 할 바에 얼마 안 벌면 하지 마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막 한 200 정도 벌면 출퇴근하려고 뭐 하고 뭐 하다 보면 사실 애도 키워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했는데 자기는 뭐 누스킨 사업
하겠다고 해서 그냥 그러려니 했었습니다. 그때 그러고 나서 이제 둘째를 가지게 됐었는데 저는 그때는 뭘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때 이제 제가 차를 바꿔야 되는데 원래 남자들은 차를 이렇게 다운그레이드 안 하잖아요. 이게 돈이 없더라도 업그레이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돈은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을 때 와이프가 저한테 딱 2천만 원을 딱 보태줬어요. 그래서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난 거야? 라고 물어봤는데 누스킨 사업을 해서 벌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순간적으로 겁나기도 하고 이게 뭐지? 너무나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 와이프가 한 말이 그럼 내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그 다음부터 103호에 제가 여름 때 여름 휴가를 반납하고 103호에 일주일간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11시 강의와 2시 강의를 일주일간 들었었는데요. 사실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나쁘지는 않다는 거는 확실히 들었는데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뭔가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 하고 뭔지는 알겠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러고 집에 돌아왔던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하도 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 저도 봤지만 이 책에 대한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는데 강의를 듣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리마인딩 되더라고요. 거기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현금 흐름 사부명이잖아요. 동급생활자, 자영업자, 사업가, 투자가 모든 직업의 소득 구조는 이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왼쪽 사부면은 95%의 사람들이 5%의 돈을 나눠갔고 우측은 5%의 사람들이 95%의 돈을 나눠갔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죠. 근데 내가 부자가 되려면 사업가가 돼야 된대요. 근데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 와이프는 자꾸 누스키는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내가 볼 때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파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사업이란 얘기를 하고 제가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하고 나서 제가 이걸 사업이라고 정확하게 느꼈던 자리는 이런 컨벤션, 이런 랠리장이었어요. 아,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큰 비즈니스구나. 나도 이걸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 약 1시간 동안 나눌 키워드는 제가 작년에 있었던 미국 컨벤션에서 라이언 사장이 30분 동안 했던 내용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세 가지가 긱 이코노미, 밀레니얼, SNS입니다. 아마 컨벤션을 가보셨던 분들은 아마 이 내용이 기억나실 거예요. 저는 이 30분 동안 이 강의를 듣고 앞으로의 비전,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소름 끼치도록 느끼고 온 자리였거든요. 혹시 그 유기는 곧 기회다라는 말 공감하시나요? 아, 저는 사실 공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위기가 오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 말 들으면 사실 그냥 달래주려고 그냥 힘내라고 하는 얘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작년에 좀 내적 외적으로 좀 위기가 왔었어요. 어느 정도의 위기였냐면 저는 집에 가서 눕기만 하면 잠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하면 와이프들은 역사를 좋아하잖아요. 막 5년 전, 3년 전 얘기 막 꺼내잖아요. 나는 이거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막 5년 전, 10년 전 히스토리부터 해가지고 등장인물도 많이 나오잖아요. 막 시어머니부터 해가지고 막 나오잖아요. 제가 잠을 워낙 잘 자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얘기 하면 막 그만하라고 싸웠는데 그러면 더 길어지길래 다 듣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잠잔 적도 많거든요. 그만큼 제가 잠을 많이 잤는데 제가 이제 위기가 닥쳤을 때 3개월 동안 거의 잘 못 잤어요. 그래서 이게 위기 관련 능력을 평상시에 키우는 게 엄청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항상 위기와 기회는 공존한다. 사실 기회를 잘못 다루면 위기가 되고요. 위기를 극복하면 내가 진화를 해서 기회를 잡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항상 위기와 기회 속에 살면서 내가 기회의 시간을 길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내용도 마찬가지로 위기와 기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누스킨 사업을 기회로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긱 이코노미, 밀레니얼, SNS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긱 이코노미는 뭐냐면 즉흥적으로 재즈 연주를 할 때 연주자도 즉흥적으로 섭외를 해서 계속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긱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그래서 경제 용어로 긱 이코노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필요한 인력들을 즉흥적으로 필요하게 해서 쓰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런던, 파리, 프랑크푸르트를 비롯한 유럽의 큰 도시에 가면 이렇게 거리에서 캥거루가 그려진 가방을 맨 자전거 라이더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음식 배달원들입니다. 온라인 앱으로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자와 식당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수수료를 받고 배달해 주는 건데요. 어플리케이션에 등록만 하면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또 원하는 시간만큼 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딜리버리 루나 우버, 에어비앤비처럼 정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필요할 때마다 단기 계약이나 임시직으로 고용하는 긱 이코노미가 고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영역도 다양합니다. 바쁜 견주 대신 강아지를 산책해주는 서비스도 인기고요. 최근 캐나다에선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직접 커피를 내려 파는 홈 바리스타 서비스도 생겼습니다. 커피 한 잔에 평균 5캐나다 달러로 4,000원 정도 하는데요. 주로 여행객이나 은퇴자들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기존의 고용보다 유연해 특정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와 구직자를 연결해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기도 하고요.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어서 주변 환경 때문에 일을 그만둬야 했던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지금 그 미국이 현재 이제 긱 이코노미 시대에 이러한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마존 다 아시죠? 그 아마존 어플리에이트라는 프로그램 아시나요? 네. 뭐냐면 이제 아마존에 있는 제품을 내가 사용해보고 이 제품을 내 SNS에 링크를 걸어서 나로 인해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일정 커미션을 받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애플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앱스토어에서 내가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보고 그런 것들을 올려서 누가 구매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커미션을 받는. 쿠팡 파트너스는 사실 쿠팡은 아마존이 하면 다 따라요. 그 쿠팡이 뭐 만들었다 하면 아니 아마존이 뭐 만들었다 하면 쿠팡은 그대로 파트너스도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미래의 일자리가 아니라 현재 지금 있는 일자리예요. 긱 이코노미 시대에. 이러한 일을 뭐라고 하냐면 어플리에이트 마케팅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하면 제휴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요즘에 이러한 방식으로 제품을 홍보하고 유통하는데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어요. 근데 35년 전부터 이러한 마케팅을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일까요? 네, 바로 누스킨입니다. 누스킨의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면 회원 가입할 때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회원이라고 써 있죠. 내가 제품을 사용해보고 내가 제품을 공유해서 누군가 나로 인해 구매하게 되면 커미션을 받는 제도. 누스킨은 이미 예전부터 구전으로 입소문으로 이렇게 마케팅을 해왔고요. 왼쪽과 다른 건 뭐냐면 왼쪽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에 머무는 거예요. 하지만 누스킨은 내가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를 만들 수도 있고 내가 사업자도 될 수 있고 사업자를 새로 만들 수도 있어요. 결국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되는 레버리지가 확장되는 사업인 거죠. 미국의 인터넷 상거래 업체 네, 아마존이 이거는 그 아마존고라는 새로운 뉴스 기사 개념의 내용인데요. 미래형 가게를 열었습니다. 계산을 하기 위해 줄 서서 기다릴 필요 없이 그냥 들어가 원하는 물건을 갖고 나오면 되는 가게입니다. LA 김기봉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시애틀에 문을 연 미래 가게 아마존 고. 연어마트 매장과 다를 바 없이 상품이 진열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고른 물건을 자신의 가방에 바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걸어 나가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마치 도둑질하는 기분 같다며 새로운 경험의 짜릿함을 표현합니다. Oh yeah, absolutely. I love the quick and easy. I mean, I was in and out of there in less than 3 minutes, I think. I just grabbed what I wanted and walked out and didn't really have to talk to anybody. 이 매장을 이용하려면 아마존 고 앱을 스마트폰에 깔아야 합니다. 지하철 개찰구 같은 입구를 지나면 고객 정보가 체크인되고 매장 안에서 고르는 물건은 자동으로 온라인 장바구니에 포함돼 계산됩니다. 골랐던 물건을 다시 놓으면 장바구니에서도 자동 삭제됩니다. If you change your mind about that cupcake, just put it back. Our technology will update your virtual cart automatically. 아마존은 이 매장을 2016년 말 처음 개장해 직원들을 상대로 시범 운영을 한 뒤 1년여 만에 일반에게 공개했습니다. 아마존은 지난해 미국 최고급 식품 매장 체인 홀푸드를 인수했는데
이 무인 매장 기술이 여기에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존은 이 무인 매장 기술을 앞으로 어떻게 확대할지는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매장 근로자 일자리 등 반발 변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LA에서 YTN 김기봉입니다. 네, 아마존 거 이제 많이 아시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자리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지금 상용화하는데 고민 중이라고 하잖아요. 예전에는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기술적인 제약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용을 안 하는 회사를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사회적 분위기를 보고 사회적 합의가 일어나면 어느 순간 바꾸겠죠. 지금은 그러한 시기에 놓여져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내 일자리가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위기에 그 직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Grab, a rival to Uber in Southeast Asia's ride-hailing market, has a new service for some customers in Singapore. It's letting them book a ride in driverless cars. Singapore-based Grab is teaming up with Nutonomy, a self-driving car startup, for a wider public trial in Singapore starting Friday. All rides are free, but it's limited to a business district that isn't congested in surrounding neighborhoods. Nutonomy began testing its self-driving taxi service in Singapore late August. 택시 기사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택시를 부르면 택시가 혼자 오는 거예요. 택시 요금도 알아서 그 스마트폰으로 계산하고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 그냥 데려다 주는 거예요. 택시 기사랑 감정 싸움 할 필요도 없이 나는 밖에 있는 풍경만 보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싱가포르는 지금 앞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상용화가 됐고 미국은 올해부터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일인 거예요. 지금 카카오 카풀 택시 막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게 오는 거예요. 사실 이거를 막는다고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계속해서 진화되고 있고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네, 아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되게 그냥 유명한 패션쇼예요. 패션 위크라는. 그냥 모델이 없죠. 네. 드론이 네. Okay, it looks like a job flipping 이거는 burgers is becoming 미국에 있는 replaceable with 캘리버거라는 technology. So Cali Burger, 곳에 that's 대한 a chain, 건데요. says it can't keep 패티를 the 로봇팔이 workers 굽습니다. employed 이 because they're 로봇팔은 quitting too often. 머리카락도 안 나오고요. So they've 최저임금도 introduced 상관없고요. Flippy, 휴가도 $100,000 없어요. robot that 그리고 started working 짜증도 this 안 week 내요. at the Cali Burger in 그죠? Pasadena. 그러면 They'll 내가 do a 매장 program to 주인이면 monitor the 로봇팔을 temperatures, flip the 쓸까요? burgers 점원을 all day 쓸까요? long. In fact, Flippy can 이거는 flip 그냥 as many as 현재 2,000 미국에 burgers a 있는 day. 햄버거 매장의 So you 모습을 might see 보여준 this 거예요. in Seattle, Washington, 마지막에 Baltimore 앵커가 later this year. The 말합니다. goal is to 제가 have 지금 them 미래를 보고 in 있나요? all 50 Cali 라는 Burger 얘기를 chains. 하거든요. So you ask, is Flippy, is a 네, robot 여기까지 taking 보겠습니다. another 지금까지 없던 세상에 현재 살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변했고 모든 것이 바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변한 것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고용이겠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고용사회라는 것은 미국에서 포드 자동차부터 시작이 됐어요. 약 100년 정도의 역사가 있고요. 전에는 대부분 농업이었죠. 지금 현재는 직장이 사라지고 있고 당신의 아버지만 풍요로웠던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고용 증가율은 점차 멈추거나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미국은 지금 그냥 고용사회는 막이 내렸다. 이제 프리 에이전트 시대다. 긱 이코노미. 그냥 현실이 돼버렸고 우리나라는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불과 50여 년 전밖에 고용사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고용의 변화를 일으킨 큰 계기가 두 개가 있죠. IMF랑 금융위기. 저는 좀 군대를 좀 늦게 간 편이었는데 이 IMF 때 군대에 있었어요. 군대에 있었는데 원래 이제 우유가 이제 매일 나와요. 주말 빼고 5번이 나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유를 3번밖에 안 주더라고요. 월수금. 화목은 우유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군인들 우유를 안 주냐 그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월급이 10,000원인데 1,000원을 깎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진짜 너무하다. 어떻게 이게 벼룩의 간을 빼먹지. 이거 군인 월급을 깎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제대하고 봤더니 저는 군대에 있었던 게 행복인 거예요. 너무나 참혹한
일을 겪었더라고요. 그래서 순식간에 기업이 공중분해되고 사실 이 시대에 그 큰 위기를 거치신 분들은 진짜 웬만한 위기에는 끄떡이 없으실 것 같아요. 너무나 큰 위기였기 때문에. 이러한 두 번의 위기를 통해서 회사의 고용이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이제 70년대생인데 저 때만 해도 신입 공채가 많았고요. 그리고 좀 부장 정도가 돼야 그 구조조정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입사하게 되면 뭐 10년, 뭐 15년 정도는 크게 뭐 잘릴 걱정 없이 회사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금융위기가 생기면서 신입 공채와 경력을 같이 뽑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시 구조조정, 사원까지 범위가 확대된 거예요. 지금 30대에 갑자기 막 잘리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이 금융위기 이후에 바뀌었죠. 그리고 90년대생. 사실 그냥 공무원을 왜 꿈꾸나 했더니 이러한 가정들을 보면서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90년대생들은 공무원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구조조정은 상시 구조조정. 수시와 상시는 달라요. 수시는 일정 기간이 있어요. 뭐 연말이면 연말, 연초면 연초. 상시는 내가 오늘 퇴근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한 거죠, 고용이. 그리고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의 어떤 비전이나 상황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징조 중에 하나가 신입사원을 뽑느냐 안 뽑느냐를 보면 돼요. 사실 신입사원을 뽑는다는 얘기는 미래에 대한 투자거든요. 사실 신입사원 뽑아가지고 당장 못 쓰거든요. 근데 신입사원을 안 뽑는다. 그러면 회사가 미래가 불투명하거나 현재 있는 사람들이 구조조정할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 징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정규직도 불안하고 앞으로 생기는 고용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이겠죠. 보면은 같은 일을 해도 사실 정규직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잖아요. 저희 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가 가장 크대요. 약 3배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정규직을 더 이상 뽑지 않으려고 해요. 어저께 기사 보니까 정규직 전환하는 대신에 연봉을 2천만 원 깎을 테니까 하라고 막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정규직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스타트를 낮춰버리는 거죠. 요즘에는 뭐 그 밴드 제로 해가지고 임금도 묶어버리고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그래도 정규직은 그래도 낫잖아요. 근데 비정규직을 앞으로 계속 뽑는 그런 시대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역사에서 찾아볼게요. 미국에서도 보면은 예전에 경제 위기가 있을 때 그걸 해결했던 방법을 방송에서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방송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If you're feeling discouraged about the job market, this may be a good time to start your own business. 22 News reporter Alexis Miller looks into a direct selling business that's turning people into their own bosses. Unemployment rates are at their highest in decades, but instead of getting discouraged by the job market, some people are using it as an opportunity to start their own businesses. A company called Nu Skin is giving people the chance to develop their own personal economic stimulus plans. On Saturday, a Nu Skin product party at Gold's Gym in Chicopee, sellers met to discuss ways to re-energize their financial futures. A retail executive with a cell phone company was misplaced by reorganization. Seized upon this opportunity as a chance to build my own business without all the headaches of being in business. If you're wondering what Nu Skin is, it's an anti-aging system that claims to give non-surgical solutions to beauty concerns. What's really great about this direct selling business with Nu Skin is that it empowers people. They never have to worry about. 네. 이게 마지막에 보면 해직에 대한 걱정 없이 자신의 삶을 자신이 책임질 수 있도록 해주죠. 사실 저는 누스킨 사업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 것 같아요. 제가 좀 자존감 있게, 내 자신 있게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팔고 싶어서 누스킨 사업을 선택했거든요. 네. 포르쉐 자동차 좋아하시나요? 네. 사장님, 혹시 남자친구분 있으세요? 있어요? 네. 남자친구가 만약에 날 데리러 오는데 오늘은 뚜껑이 없는 포르쉐 자동차로 데리고 오고 그 다음 날은 뭐 포르쉐 세단 막 계속 바꿔가면서 나를 픽업하러 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엄청 좋아요? 완전 좋아요. 그 남자친구가 결혼하나요? 결혼은 안 하나요?
네. 네. 하여튼 그 포르쉐 자동차를 누구나 타고 싶어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둘이 있어서 저한테 스포츠카 한 대만 있다고 하면 저는 카시트를 놓을 데가 없잖아요. 차가 두 대가 있어야겠죠. 포르쉐 패스포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월 $2,000를 내게 되면 4대의 포르쉐를 바꿔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3,000를 내면 7대의 포르쉐를 바꿔서 탈 수가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좋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공유 경제를 떠나 구독 경제라는 그런 내용의 프로그램인데요. 우리나라에도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죠. 네, 미국에만 있습니다. 근데 사실 포르쉐가 되게 고가의 차고 굉장히 프리미엄 브랜드잖아요. 포르쉐는 많이 팔려고 하는 차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렌트 프로그램을 내놨어요. 왜 이렇게 내놨을까요? 네, 좀 트렌드가 바뀌어서 내놨습니다. 밀레니얼들에게 물어봤어요. 차, 집 구매하겠냐 물어봤더니 대부분 소유보다는 쉐어링 공유하겠다라는 그러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트렌드가 대부분 집이나 차에 대한 소유가 많이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포르쉐도 그거의 트렌드에 맞게 바뀐 겁니다. 지금 보면 회사에 보면 베이비 부모 세대, X세대, 밀레니얼이 같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은퇴를 했거나 아니면 다시 또 새로운 취업을 해서 살고 있죠. 저 같은 X세대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되게 제 주변의 사람들이 되게 불안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연봉은 받고 있는데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세대. 이제 밀레니얼들이 입사를 하고 이제 주축이 되어가고 있는 시점이 있죠. 저는 이제 X세대인데 밀레니얼들이 처음 입사할 때 굉장히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그냥 표현해서요. 네, 비슷합니다. 싸가지가 없어서 놀랐습니다. 네, 네. 저랑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랑 그 X세대는 밀레니얼이 처음 들어왔을 때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때는 이제 부장님이 같이 뭐 짜장면 먹으러 가자고 하면 같이 다 갔어요. 거기서 또 짜장면 아니고 짬뽕도 안 시켰어요. 다 짜장만 시켰어요. 괜히 딴 거 시키면 찍힐까 봐. 그런데 이제 밀레니얼한테 우리 같이 중국집 가자 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초밥 먹어. 예. 같이 오지도 않아요. 저는 중국집 안 간다고. 그러면 저희한테는 굉장히 문화 충격이었어요. 쟤는 정말 직장 생활을 하려고 하는 건지 도대체는 뭐지? 그러한 충격적인 모습들을 봤는데 어떻게 보면 살아온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환경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표현들이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는데 저희한테는 굉장히 문화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밀레니얼들이 지금 여기 굉장히 또 많잖아요. 여기 또 부천 센터는 밀레니얼로 또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지금 밀레니얼이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1 정도 된대요. 그리고 밀레니얼의 다음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요? 네, Z세대예요. 미국에서는 지금 Z세대가 엄청 많아가지고 Z세대를 위한 마케팅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밀레니얼과 Z세대를 합치면 반 정도 되겠죠. 이렇게 세대를 이렇게 네 분류를 할 수 있어요. 베이비 부모 세대, X세대, Y세대, Z세대. 한 시대에 같이 살고 있지만 소통했던 방식이 굉장히 달라요. 베이비 부모 세대 때는 주로 이제 편지. 지금 우표 아세요? 우표 뭔지 모르시죠? 네, 우표 막 떨어질까봐 막 여러 장 사놓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우표로 편지를 써서 보내고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학을 접거나 하가를 접어서 이렇게 그 나의 마음을 표시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밀레니얼한테 학을 접어서 주면은 당장 헤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예전에는 그게 통했던 시대였어요. 그죠? 저도 이제 그거를 따라서 접지는 못했지만 비슷한 걸 선물했었던 기억이 나죠. 그리고 X세대는 주로 이제 삐삐라고 서로 쌍방향 소통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전화번호가 저한테 울리면 공중전화에 찾아가서 전화를 거는 거예요. 그 음성으로 오면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보면은 지금은 없어졌지만 강남역 뉴욕제가에서
친구를 만나기 위해 나왔는데 그 삐삐가 오면 전화를 하기 위해서 추운 겨울에 막 10분씩 기다린 적도 있어요. 공중전화 하려고. 지금은 상상이 안 가시죠? 네. 그때는 삐삐 쌍방향으로 통화한다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 다 기억나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Y세대. 밀레니얼 세대 때는 각 가정에 컴퓨터가 한 대씩 있었어요. 저희 때만 해도 컴퓨터 있는 집은 약간 부자였어요. 근데 지금 밀레니얼 때는 다 컴퓨터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다 이메일로 소통을 하고. 그 다음에 Z세대. 저희가 애가 울면 저희 때는 사탕을 물렸지만 요즘에 울면 뭐 어떻게 하나요? 네, 스마트폰 주죠. 네. 태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이 있어요. 그죠? PC를 몰라요. 그 아이패드 선전 보면 어떤 아주머니가 너 뭐 하니? 컴퓨터 하니? 그랬더니 컴퓨터가 뭐예요? 그러죠. 네. Z세대는 컴퓨터를 몰라요. 그러면 저기 앞에 있는 베이비 부모 세대와 Z세대의 격차는 엄청나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우주인과 같은 그런 같이 살고 있지만 다른 세대죠. 그거에 대한 Z세대의 특징에 대한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I thought getting an iPhone. What is this? What's up with this phone? Siri, are you there? Be a joke, right? It's the App Store. It's Instagram. How am I gonna track Snapchat? Sorry, take me to internet right now. This isn't working. I can't handle this. I'm frustrated. Oh, this is not gonna put this. Just take this off. Oh, this is useless. It's progress. Think I'm being punked. 네. 앞만 봐도 몰카 같은데 내가 생각하는 전화기는 무조건 아이폰인 거예요. 그 전에 장난감 전화기라는 건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환경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어떤 사물에 대한 어떤 생각이 다른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앞으로 이제 그 시장의 가장 확장성은 밀레니얼과 Z세대에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스킨에서도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세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3P 전략이라는 거예요. 3P 전략은 제품, 프로그램, 플랫폼입니다. 사실 누스킨 제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스킨케어 제품과 안티에이징 제품. 안티에이징 제품은 프리미엄 제품이죠. 기능성 제품이죠. 근데 밀레니얼에게 안티에이징 제품을 얘기하면 다소 약간 비싸다고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케이, 그러면 밀레니얼에게도 안티에이징 제품을 싸게 느끼게끔 출시하겠다라고 해서 스타트가 된 게 루미스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밀레니얼들도 그런 가성비를 느낄 수 있는 제품을 출시하겠다 하는 게 3P 전략의 제품.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벨로시티. 작년 10월에 런칭한 보상 프로그램입니다. 보다 빠르게, 유연하게, 안정적인 속도로 해서 이 벨로시티는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플랫폼. 플랫폼은 다 아시지만 이게 승강장이라는 얘기잖아요. 사실 이제 요즘 플랫폼 용어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방송 쪽에서는 플랫폼 용어를 원래 많이 썼어요.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TV를 볼 때 어떤 사람은 IPTV를 보고 어떤 사람은 케이블로 보잖아요. 그게 플랫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콘텐츠를 보려고 하는데 어떤 플랫폼을 이용할 건지 그 안에 담겨있는 콘텐츠를 중간에 연결하는 그게 바로 플랫폼이라는 건데요. 유통 쪽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플랫폼 유통 같은 경우는 생산자, 플랫폼 사업자, 소비자가 있죠. 생산자의 최대 목적은 제품을 많이 파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소비자는 좋은 제품을 싸게 구매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겠죠. 이 서로의 니즈를 이어주는 게 플랫폼인데요. 대표적인 플랫폼 사업자들을 보면 뭐 쿠팡, 뭐 홈쇼핑들 이러한 것들이 플랫폼 사업자죠. 뉴스킨 사업,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려면 꼭 한 번은 읽어야 될 필독서 중에 하나잖아요. 쇼더플랜. 또 여기 부천에는 쇼더플랜 전문가 분이 계시잖아요. 김문정 사장님.
저도 이제 김문 여사님한테 저도 트레이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쇼도 플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16페이지에 보면 예, 네, 왜 웃으시나요? 네, 이 내용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게 뭔가요? 네, 이게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원래 플랫폼 비즈니스인 거예요. 용어를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말했을 뿐인 거죠. 그래서 누스킨 사업은 내가 플랫폼입니다. 내가 플랫폼이고 저를 통해서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플랫폼이다 보니까 나를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죠? 나를 어떻게 알리느냐. 그게 가장 누스킨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란 플랫폼을 알리기 위해서는 콘텐츠가 있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어떤 콘텐츠냐면 뭐 나의 임상이 있다던가 SNS에 뭐 항상 긍정적인 언어를 쓴다던가 그리고 뭐 석세스 트립이나 어떤 인정을 받은 사진들 그리고 뭐 누스킨 라이브나 인정식 무대에 올린 사진들 이런 콘텐츠가 생기면 당연히 소비자나 뭐 지인들은 당연히 나란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겠죠. 그죠? 다 집에 텔레비전 한 대씩 다 있으시죠? 네. 요즘에는 텔레비전이 인테리어인 것 같아요. 잘 보지 않잖아요. 근데 디자인 쪽으로 많이 구매하시는 것 같아요. 텔레비전은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나시죠? 네. 사장님 혹시 사장님이 만약에 텔레비전을 유통하는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언제 사업을 하면 가장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어느 때? 이 발전되는 흐름을 봤을 때. 네? 아, 두꺼운 거에서 얇아진 거요? 예전에는 브라운 가역 컸다가 얇아졌을 때, 네. 그때도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 네. 사장님은 언제 그랬을 것 같아요? 화질이 고화질일 때? 네. 맞습니다. 언제 가장 TV가 많이 팔렸냐면요. 그 아날로그 TV 종료, 디지털 방송 시작. 온 국민이 TV를 바꿔야 됐었어요. 그때 엄청나게 TV가 팔렸죠. 그때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걷었대요. 왜냐하면 다 부가세 10%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막 TV를 사람들 바꾸게 하기 위해서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업에 잘 되는 타이밍이 있다는 거죠. 이 그래프는 교통수단의 변화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말을 탔잖아요. 마차를 타고. 그죠? 예. 네. 타보셨어요? 네. 네. 그다음 이제 자동차로 바꿨잖아요. 근데 그래프를 보면 아시겠지만 차가 처음 나왔을 때 차를 많이 타지 않았어요. 보다 보면 서서히 바뀌는 것 같다가 갑자기 말 타는 사람들이 확 줄어버리죠. 이게 바로 변화라는 거거든요. 변화가 서서히 오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되면 확 바뀌어요. 그죠? 이건 왜 보여드리냐면 내 아이템이 말과 같은 건지 자동차와 같은 건지 내 아이템이 확장되는 건지 비전은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어느 순간 사실 말 지금도 있잖아요. 사라지지는 않아요. 단지 시장이 적어들고 장인들만 살아남는 거죠. 이 사진 너무나 유명한 사진이죠. 저는 이 사진의 제목을 위기와 기회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이폰이 출시됐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 전화기가 뭐 전화만 되면 되지 왜 이렇게 복잡해? 뭐 이렇게 쓸모가 있겠어? 그런 사람들 실제로 많았어요. 아이폰 출시했을 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이폰이 가져올 어떤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고 아이템을 내놨죠. 그러면서 실제로 아이폰이 출시되면서 많은 회사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많은 회사가 새로 생겼습니다. 제가 그 다음 달에 마카오 가잖아요. 마카오 가는데 제가 이제 짐벌 카메라라고 동영상을 찍을 때 흔들리잖아요. 짐벌을 막 쓰잖아요. 쓰는데 가져갈까 고민했는데 이번에 갤럭시 S10에는 짐벌 기능이 들어가 있대요. 그러면 짐벌 만드는 회사들은 어떻겠어요? 망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줄어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폰이 가져오는 어떤 파급력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긱 이코노미의 일자리는 대부분 스마트폰 기반이에요. 스마트폰을 잘 다루지 못하면 일도 할 수 없어요. 지금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 이 시기에 스마트폰 관련된 일을 했으면 무조건 어떻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때가 있고 타이밍이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성공자들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나요? 나는 운이 좋았어 라고 하지 않나요? 네. 그분들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운이 왔을 때, 기회가 왔을 때 잡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타이밍, 기회 때 그 기회를 내 걸로 잡는 거.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이템이겠죠. 어떤 아이템을 선정하느냐. 아이폰을 보면 돼요. 아이폰의 성공 요소. 3가지가 있죠. 새로운 시장, 혁신적인 제품, 상용화. 이 3가지가 아이폰의 특징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빠른 상용화로 인해서 지금 모든 시장에 스마트폰을 다 쓰게 되는 시장이 됐죠. 저는 누스킨이 아이폰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먹고 바르면 젊어진대요. 안티에이징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누구보다 빨리 진입을 해서 계속 성장시키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혁신적인 제품. 누스킨 제품 나쁘다는 사람 본 적 있나요? 가끔 비싸다는 사람은 있지만 제품 별로야 라는 사람은 없죠. 혁신적인 제품. 누스킨에서 가장 약한 게 상용화였죠. 상용화. 근데 루미스파는 상용화도 성공했어요. 루미스파는 출시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갈바닉 매출의 4배를 했어요. 네. 2년 만에. 이거는 끝도 없이 빠르게 상용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템 아이폰과 똑같지 않나요? 저는 약간 동안인 편이었어요. 동안인 편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초등학교 동창들이랑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게 카스에 올렸는데 반응이 동안이라는 표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 동안이긴 해. 근데 제가 이제 그 누스킨 사업을 하면서 동안인 게 유리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유리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비포가 약한 거예요.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또 전 자만하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생각보다 좋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누스킨 사업을 전업을 하고 제가 이제 평상시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해외에 나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가지고 라오스에 봉사활동을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 막내 동생이 NGO 단체를 운영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뒤쪽이 제 막내 동생인데 막내 동생이랑 같이 라오스에 가가지고 학용품도 나눠주고 학교도 짓고 봉사활동을 했었어요. 잠깐만요.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사실은 이 정도로 힘들 줄 몰랐어요. 근데 엄청 힘들었지만 보람도 있었었죠. 사실 이때 제가 R2를 먹었었는데 R2를 놔두고 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체력이 떨어지고 마지막 날 음식을 잘못 먹어가지고 장염이 걸린 거예요. 40명이 갔는데 노인분들은 막 실려가고 저는 그 밤에 호텔방에서 두루마리 화장지 2통을 놨었어요. 그 순간적으로 그 몸에 있는 수분이 다 빠진 거예요. 원래 좀 약간 저도 이제 마른 편이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얼굴 살 빠지면 안 되거든요. 확 늙어 보이거든요. 그죠? 근데 확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돌아갔더니 쫓겨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안티에이징 사업 해야 되는데 에이징 돼가지고 거의 뭐 사람의 얼굴이 아닌 사람으로 집에 온 거예요. 제가 전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좀 심각하다. 방법이 없을까 너무 고민을 했는데 그때 희소식이 하나 들려왔어요. 뭐였냐면 유스스펜이 미국에서 더 먼저 런칭한 거 아시죠? 한국은 1년 뒤에 런칭을 했어요. 제 이제 캐나다에 있는 파트너가 유스펜 나온다는 얘기를 하길래 그걸 먹으면 얼굴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구해줘라. 그래서 그때부터 먹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유스펜을 가장 오래 먹은 사람이죠. 미국에서 출시할 때부터 계속 먹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정말 저는 반신반의했지만 그거라도 빨리 해야 얼굴이 변화가 있을 것 같았어요. 그걸 먹고 나서 정말 얼굴이 차올랐어요. 얼굴이 차오르고 전에보다 뭐 젊어진 걸 떠나서 좀 뭔가 건강해지고 그리고 제가 원래
1년에 한 번 정도 꼭 아파요. 감기를. 그래서 이제 지금이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좀 그 일교차가 심하잖아요. 그럼 감기 걸리면 알아눕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정도. 근데 유스펜을 먹고 나서 그런 게 없어졌어요. 이렇게. 저는 유스펜이 굉장한 안티에이징이자 굉장히 되게 정말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제품인 것 같아요. 네. 구글에 커즈 와일이라는 분 아시나요? 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지금 뭐 구글의 에디슨이라고 불리잖아요. 구글의 뭐 AI는 이 사람이 거의 다 만들었어요. 이분이 1년에 먹는 영양제 가격이 11억이에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먹어요. 근데 이분의 그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자기도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생각해서 건강 관리를 영양제로 해요. 그래서 뭐 알래스카에서 오메가3도 막 공수해서 먹고 해요. 사실 파마렉스로 하면 10분의 1도 안 될 텐데 11억 원의 돈을 들여서 영양제를 먹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당연히 많아지겠죠. 실제로 많아지고 있어요. 전에는 아프면 먹었는데 지금은 내 지금 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어떤 거 먹을까요? 홍삼 제일 많이 먹습니다. 홍삼 많이 먹고 요즘에는 유산균을 제일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으로. 근데 누스킨이 다른 것들은 굉장히 강력했는데 홍삼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올해 홍삼이 출시했죠. 어떻게 보면 누스킨이 못했던 나머지 절반을 홍삼이 출시되면서 유스스펜 이런 발효 홍삼까지 해서 굉장한 시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홈케어, 뷰티 디바이스, 뭐 태그 달 때 보면 여러 가지 그런 말 쓰잖아요. 누스킨이 뷰티 디바이스 시장 점유율이 몇 프로인지 아시나요? 거의 절반입니다. 50% 가까이 돼요. 놀랍지 않나요? 생각해 보세요. 홈쇼핑에서 뭐 유행한다고 하면 사람들 막 주변에서 막 사죠. 원래 디바이스 살려면 뭐 1년 쓰고 버리려고 사요? 오래 쓰려고 사잖아요. 내가 1년 썼는데 망가졌어요. AS 받으려면 받을 수 있어요? 그 회사 없어졌거나 AS 안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제품이 계속 팔려나가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AS를 하지 않아요. 그런 제품들이 허다해요. 지금 갈바니 출시한 지 거의 10년 가까이 됐죠. 내가 이상이 생기면 다 AS가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만큼의 경쟁력 있는 뷰티 디바이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홈케어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아이템. 그래서 루미스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둘째 아들입니다. 네. 지금은 더 잘해요. 지금 전에는 초창기라 좀 어색하죠. 더 잘하는 애들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는 저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Z세대잖아요. 이 아이들은 루미스파를 앞으로 몇 년을 쓸까요? 네? 쭉 최하 10년 이상 쓰겠죠. 그래서 Z세대가 쓰는 루미스파는 아마 굉장히 오랜 기간. 그렇죠. 굉장히 잘하죠. 네. 다음 영상 볼게요. 지금은 루미스파 액센트가 출시됐잖아요. 이거 하나만으로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데 호환까지 돼요. 헤드만 바꾸면 눈 전용 관리. 지금 중국에서는 자동차도 자판기로 판매한대요. 네. 근데 이제 저희는 홈쇼핑에서 외제차는 팔았는데 국산차는 팔 수 없었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국산차도 홈쇼핑에서 팔 수 있게 됐었어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내가 오너 입장에서는 다양한 루트로 제품을 유통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장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누스킨은 오로지 저와 같은 사업자를 통해서만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요. 이 기사는 뭐냐면
자꾸 뭐 다단계다 뭐 피라미드다 그런 오해를 받아가면서 기존 유통 방식을 할 의향이 있으시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렇지만 회장님이 저희는 바꿀 의사가 없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나아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사업 계획인 거예요. 사실 지금 뭐 온라인에서 뭐 판매되고 있는 것들도 막 있잖아요. 그건 불법 유통이에요. 왜냐하면 뭐든지 인기가 있으면 항상 불법 유통은 생겨요. 하지만 그건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거. 공식 쇼핑몰에서 구매를 해야죠. 누스킨의 슬로건은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것은 없다라는 슬로건을 35년 동안 지켜왔어요. 창업주한테 물어봤대요. 어떤 일이 가장 힘들었냐? 그동안 회사를 경영하면서 이게 가장 힘들었대요. 나쁜 것을 넣지 않는다는 거. 사실 우리나라는 거짓말 많이 해도 사실 뭐 잘 넘어가잖아요. 근데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어떤 피해를 입히게 되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러한 슬로건을 가지고 35년 동안 어떠한 소송도 당하지 않고 지켜왔다는 거죠. 네, 벨로시티. 누스킨 보상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쉐어링 보너스는 내가 누스킨 제품을 써보고 제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서 그 사람이 구매하게 되면 8%, 평균 8%의 커미션을 지급해 줍니다. 평균이에요. 루미스파는 약 10% 정도의 쉐어링 보너스가 있죠. 그리고 빌드 보너스. 내가 쉐어링을 하다 보니까 소비자가 좀 생기다 보니까 사업자가 돼요. 사업자가 되면 최대 40%의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나와 같은 사업자를 만들게 되면 리드 보너스를 받게 돼요. 리드 보너스는 최대 30% 플러스 알파. 알파는 BBP 보너스를 말하는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은 스폰서님한테 꼭 여쭤보세요. 어떻게 보면 이 알파가 이 앞에 있는 보너스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에 대해서 꼭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설명하기에는 이 PPT에서 할 수가 없어요. 네. 제가 이제 그 1억 정도 받는 스폰서님한테 여쭤봤어요. 스폰서님의 커미션은 어디서 가장 많이 나오나요? 쉐어링인가요? 빌드인가요? 물어봤어요. 빌드인가요? 네. 쉐어링 보너스는 없는 달도 있다는 거죠. 네. 제가 만약 1억을 번다면 9억 9,900만 원이 리드 보너스에서 나오는 거예요. 약 100만 원 정도가 쉐어링과 빌드에서 커미션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누스킨 사업이 처음에 쉐어링 보너스가 다인 것 같지만 내가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나와 같은 파트너를 만들게 되면 엄청난 레버리지가 생기는 사업인 거예요. 레버리지는 뭐냐면 내가 만든 시스템, 그런 자산으로 인해서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벌어들이는 소득, 그걸 레버리지라고 하죠. 네, 저는 제트그룹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제 상위 스폰서님은 홍우진 무이선 사장님이에요. 저의 1대 스폰서님은 검은 머리 외국인이세요. 호주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인데 호주에서 지금 살고 계시고요. 저희 이제 1대 스폰서가 호주에 주로 있다 보니까 사실 멀리 있다 보니까 같이 만날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4대 스폰서님이 저에게 1대 스폰서 같이 항상 같이 이렇게 해주시고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사업을 제가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캐나다에서 파트너가 저 캐나다에 또 많이 계셔가지고 지금 캐나다에서 트레이닝 하고 있어요. 저한테 맨날 카톡으로 뭐 자료 좀 보내달라고 맨날 그래서 지금 카톡으로 계속 자료를 보내고 그러고 있어요.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네. 이 기사는 어떤 기사냐면 세 자녀의 부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해외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아이 셋을 데리고 해외 여행 가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르바이트 공고를 냅니다. 우리 아이를 케어해주면 월급 180만 원 정도 주고 주말에는 휴일 같이 공짜로 세계 여행할 사람 공고를 냈는데 엄청나게 사람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하도 유명해져서 기사에 났던 내용이에요. 이 두 부부는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막 세계 곳곳을 막 다니면서
인스타 계정이 파이브 테이크 플라잇이에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계속 여행을 다녀요. 다니면서 아이들과 같이 자연 속에서 이렇게 즐깁니다.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자연 속에서 이렇게 아이들과 같이 막 나무를 갖고 막 집을 만들고 이렇게 막 보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여행 블로그로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은 누스킨의 백만장자예요. 네, 데릭 틸러슨이라고 백만장자를 이루고 세계 곳곳을 여행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사람의 모습이 저의 비전이에요. 저는 지금도 저희 아이 둘과 같이 왔거든요. 저희 가족은 4가족인데요. 원팀. 항상 누스킨을 어디가 랠리를 가도 같이 함께 하고 있어요. 저는 그분처럼 또 멀리 오랫동안 가지는 않지만 항상 같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쩔 때는 막 짜증을 낼 때도 있죠. 그러면 저희가 비전을 얘기합니다. 넌 좀 있으면 팀메이트 여행도 갈 거고 좀 있으면 좀 더 큰 비전이 있어 라고 처음에는 믿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서서히 믿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둘째는 믿지 않아요. 오늘도 울면서 왔는데 두 아이에게 저는 큰 비전을 주고 싶습니다. 이거는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이라고 그러죠. 2018년도에 가장 유명했던 연설 중에 하나인데요. 마인 아시잖아요. 저는 이 다음 영상을 볼 때마다 굉장히 떨려요. 진짜. 이 영상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영상을 보시면 굉장히 떨릴 것 같아요. 이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 좀 한번 꺼주십시오. 네. So 30 years old, next 30 years are the luckiest period. We have a lot of challenges, a lot of things are happening. My grandfather worked 16 hours a day, and he said he was very busy. We work 8 hours a day. We said we are very busy. Our children may only work 3 hours or 4 hours a day for 3 days a week. I bet they will say, oh, we're very busy. Now, artificial intelligence come, robots come, you can global buy, global sell, and global pay, global delivery, and global travel. The only thing you have to bring is a mobile phone, no, not even passport. This is going to happen in 10 years. And this is the message. Let's catch this opportunity. If you complain, the other people catch it. If you catch the opportunity, embrace it now, you will be the next Alibaba. 네. 지금 누구는 가장 위기라고 하지만 엄청난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아까 마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잡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뺏긴다고. 어떻게 보면 이 부천센터에서 엄청난 기회를 잡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강화문에서 주로 사업을 했는데 부천센터는 날로 커지는 걸 보면서 아, 여기는 누스킨의 기회를 잡으신 분들이 많으시구나라는 걸 되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되게 떨리는 게 2018년도 되게 위기였지만 2019년부터 굉장히 누스킨의 어떤 변화나 앞으로에 대한 비전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우물안 개구리 이야기 다 아시죠? 네, 우물안 개구리. 우물안 개구리가 있었는데요. 이 우물안 개구리는 우물 밖을 나가기 위해서 보다 넓은 세상을 보기 위해서 열심히 계속 움직였어요. 더 이상 우물안 안에 개구리가 될 수 없다라고. 더 넓은 세상을 보아야 한다. 마침내 나는 밖으로 나왔고 깨닫습니다. 우물 안에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개구리인 게 문제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되게 슬픈 이야기예요. 그죠? 우리의 교육 현실, 뭐 스카이 캐슬이요? 꼭 파라군에 가야만 스카이를 가나요? 그죠? 저는 제 아이들 두 아이가 어떤 환경에 지배되지 않게 살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강력한 도구가 누스킨 사업이고요. 어떤 일을 하든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누스킨 사업이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부천센터가 더욱 발전되고 더 좋게 되도록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시간 되셨죠? 네, 이윤상 사장님 강의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제가 초반에 앞서 소개해 드렸던 대로 뭔가 강의를 들으면서 정리가 되는 느낌이시죠? 네, 강의를 들으면 내가 스스로 정리해야 되는 강의가 있고 들으면서 정리가 되는 강의가 있어요. 그쵸? 근데 이윤상 사장님이 항상 강의를 해주실 때는 그런 쉽고 심플한 강의를 해주시는 것 같고 일단 되게 중요한 거 있죠. 저는 알리바바 마윈이 이야기한 거 굉장히 소름을 끼친다고 말씀하셨는데 시대가 지금 어떻게 변할지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강의를 하면서 시대의 흐름을 빨리 읽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소름이 끼친다고 얘기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공감되는 오늘 시간 되셨나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액션 해야 돼요? 네. 액션 해야 될까요? 네. 무조건 달려야죠. 그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 맞죠? 이윤상 사장님이 지금 아들하고 같이 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 아이가 지금 아빠가 뭘 하는지 알고 있을까요? 아직 잘 모르겠죠.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주고 있다는 것을 잘하면서 아마 알게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정말 멋진 부모님을 둔 저 아들 둘이 또 굉장히 부럽네요. 그쵸? 아니에요? 맞죠? 저도 그랬었거든요. 저도 처음에 와가지고 박수치고 강의 들을 때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니까 저도 그런 아이들의 부모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오늘 이윤상 사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조금 더 시간을 단축시켜야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거라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렇게 차분하게 또 저희들의 정확한 정보 전달해 주시고 좋은 메시지 주신 다이아몬드 이윤상 사장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